그러고 보니까 우리 개학 후 첫 수업이지 지금. 학교 개학한 이후에. 다닐만 했어? 학교 갈만 했어? 오랜만에 가니까. 정신 못 차리던데. 정말 1, 2 금요일 날 온 친구들은 좀 아주 힘들어 보이던데. 재영이 살짝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원래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 갔다가 오는 날은 아니니까 이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상태가 좀 다들 많이 안 좋더라고. 아픈 친구들도 있고 졸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차 리듬이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원래도 정신 못 차렸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쌤도 지금 감기 걸려서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른 기침도 할 거고, 이렇게 목도 메이고 막 하는데, 옮았어 결국. 누구한테 옮았냐? 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수업을 한 타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쌤한테 데일리를 검사 받다가 감기 걸린 친구가 2명 있었어. 데일리를 검사 받는데, 그러니까 키가 한 요만하잖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쌤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에다 대고 기침을 하는 거야. 나랑 말을 하다가 갑자기 기침을 해 그냥. 그래서 진짜 아차 싶어서 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절 교육을 시켜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쌤이 그 다음날부터 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코가 막히고 가래가 끼고, 살짝 지금 미열도 있어. 37점 몇 도로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그거랑은 관련 없이 얘들아, 우리 오늘은 어법 위주로 할 거고, 그 월급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독해 지문은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법에다가 조금 오늘 더 힘을 줘서 어법 수업을 좀 메인으로 갈 거고,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좀 어법 문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오늘 관계대명사라서 아주 중요하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다가 힘을 줘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같이 보자. 자, 먼저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인데, 자,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관계랑 대명사의 합성어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애고, 그럼 여기서 관계가 뜻하는 건 뭐지? 하성아? 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저 관계라는 거 계속 삑사리 난다. 관계라는 거는 결국 주절과 종속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뭐 그리고나, 왜냐하면이든, 그러나이든 접속사를 통해서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와, 여긴 주어라고 나와 있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주어라고 나와 있는 거고,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될 거고.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 소유격이면은 뭐를 대신해? 답이 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종속절에서의 뭐를 대신하는 애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어라는 말은 없잖아. 소유라는 역할이 없잖아. 뭐를 대신하지?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를 대신해? 쌤 지금 질문에 힌트가 있어. 제가 뭐를 대신하지? 그렇지.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합니다.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하는 애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소유격은 뒤에 이따 따로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절에서 볼 거는, 자, 당연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난 제발 이게 당연한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자, 선행사와 주격 관계 대명사 동사에, 자, 항상 여러분 동사를 보면은 동사가 있다. 그럼 뭐를 신경 써야 돼? 수일치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근데 주관대에서 특히 더 신경 쓰라는 이유는 뭐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선행사에다가 일치시켜서 have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has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닫아줘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2번. 선행사와 문장 전체의 동사와의 수일치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로 정리해줄게. 무지성 수일치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무지성 수일치라는 게 뭐야? 동사 앞에는 누가 있을 거다? 주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뭐다? 주어다 라고 해서 무지성 수일치라면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has가 동사, 지금 보니까 has to learn인데 실질적인 본동사는 learn이지. 근데 has to가 준조동사로 들어오면서
수일치를 누가 해야 돼? 얘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일치를 할 건데 누구한테 해버린 거야? 컴퓨터 해버린 거지. 수로부 앞에 있는 명사에 일치시켜버려야겠다라고 했는데 틀렸고. 왜? 지금 결국에는 who부터 컴퓨터까지가 thos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별개의 수식어구로 빠져야 되고 실질적인 주어는 누구다? those다. 그래서 얘한테 일치시켜서 has가 아니라 have로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옆에 grammar라고 적혀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거는 딱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략이지, 생략.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단독으로 생략 가능하진 않고 누구랑 결합 시에? 비동사랑 결합 시에 같이 생략이 가능하지. 근데 얘들아,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를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랑 동일하다라고 보지? 그치? 분사구의 수식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봐봐. who is가 생략됐어. 그러면은 뒤에 바로 더 boy 뒤에 나오는 게 누구야? playing이지. 그러면 수빈아, playing은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그렇지. 애초에 현재분사였습니다. 왜? who is playing. 진행 시제에 사용된 ing였으니까 현재분사였겠지. 근데 비동사가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현재 분사만 남네. 근데 서영아, 분사는 어떤 품사랑 똑같아? 분사 이퀄 어떤 품사야? 쓰임이. 분사는 어떤 품사랑 쓰임이 동일해? 틀려도 되니까 서영이가 생각해서 말을 해봐. 어떤 거? 보고? 자, 다시 질문이 어떤 품사랑 동일하는지가 질문이었어. 역할이 아니라. 지금 그걸 혼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역할이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고, 품사라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 이런 애들이 품사가 되겠지. 동사? 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playing은 준동사야. 준동사에 대한 개념도 쌤이 정리했었지 한번.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고요. 분사는 하성아. 어떤 품사랑 똑같아? 형용사랑 동일하지. 그러니까 지금 who is가 날아가 버려도 얘가 누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거야? the boy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거지. The boy playing on the ground 해서 playing on the ground가 하나의 분사구로서 명사를 수식을 하겠지.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분사구는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 나옵니다. 왜? 형용사적 수식을 하는 모든 애들은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에 어디 있어? 단독으로 쓰이면 앞에 있을 거고, 구를 이루면 명사에 뒤에 있겠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구도 형용사적이면 명사의 뒤에 있고, 형용사 구도 뒤에 있고, 분사 구도 뒤에 있고. 자,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지금 오늘 어법하면서 당연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쌤이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암기를 하면 무언가가 당연할 수는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봐봐. those가 선행사야. 근데 그 선행사를 누가 꾸며주고 있어? who나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사실상 이 동사라는 동작을 하는 사람들, 즉 선행사인 those에 대해 수식을 하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냥 주관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those. 똑같이 those에 대한 수식인데 who 비동사 ing야. 그럼 결국 뭐야? 비동사랑 ing는 현재 진행 시제를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당연한 해석이죠. 뭔가 이걸 따로 빼서 외울 법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쌤이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those인데 그 뒤에 누가 나왔어? BPP가 나왔어. 얘들아, BPP는 뭐야? 수동태잖아. 그럼 이거를 당하는 사람들, 이거 되는 사람들, 수동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those 하고 비동사랑 전치사 명사인데, 여러분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국 무슨 뜻이지? 원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는데 얘는 누구랑 결합이 돼버렸어? 비동사랑 결합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those who 그 다음에 are in the water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those를 누가 꾸며주고 있어?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져 있고 who 썼지, 비동사 썼지, 전치사 명사 썼지. 그들인데 어떤 사람들? 물속에 있는 상태인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비동사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잖아. 어떤 의미랑 어떤 의미지? 그렇지. 이 형식에서 쓰이는 어떤 상태나 어떤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이 형식이겠지.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이는 존재,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비동사. 몇 형식의 비동사야? 1형식이지, 1형식. 그러니까 1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게 새로운 구문이다, 외워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쌤은 보여주고 싶었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소유격이랑 목적격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소유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뒤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고는 안 했지.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완전한 문장의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성아 뭐가 있는 거지? 그치,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동사에 따른 이하의 성분이 있는 걸 완전한 문장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근데 얘는 완전한 구조를 띠는 이유가 뭘까? 아까 쌤이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해. 그 주어가 없을 거고. 목적격은 목적어를 대신해. 목적어가 없을 거고. 소유격은 뭐를 대신해? 제가 얘기했지?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합니다. 소유격 명사 혹은 대명사를 대신하는데, 자, 그럼 얘에 대한 이유를 쌤이 설명을 해주자면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유격 대명사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 그치? it's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이 소유격 대명사라는 친구는 단독으로 명사로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항상 여기에 누가 결합돼야 돼? 명사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만 대신해 소유격 대명사랑 붙어있던 명사까지 같이 대신하는 거야. 그치? 소유격 대명사만 대신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it's가 뭐로 바뀌어? who's로 바뀝니다. 그럼 누구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 명사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it's 플러스 명사가 문장에서 하나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했을 텐데 누구만? it's만 대신했고 이 명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명사가 얘네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걸 예문으로 한번 들여다볼게. 자, 관계대명사 뒤에 완벽한 문장 성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This is the poem이고 이 poem에 대한 수식을 하는 관계대명사 절인데, 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였네. 근데 애초에 여러분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봐. 맞았나 틀렸나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 일단 meaning이라는 명사가 있잖아. 의미, 뜻이라는. 그럼 얘가 주어겠구나. 그럼 얘 목적격인가 하고 봤는데 I라는 명사가 또 나왔지. 그지? 그럼 이럴 때는 뭐부터 찾아? 동사부터 찾아. Don't understand가 동사잖아. 그지? 그럼 이해를 못한다라는 동작을 하는 주체인 주어는 누구야? I입니다. 그러면 meaning은 왜 나왔을까? 명사잖아. 근데 원래 명사가 여기가 하나 더 있을 자리가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근데 understand라는 동사를 생각해봐. understand는 얘들아 타동사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원래 문장에 목적어였지.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어순이 정상적이진 않지. 왜 정상적이지 않아? 원래 지금 여기서 위치가 대신하고 있는 건 얘를 대명사로 안 쓰고 쌤이 그냥 일반 소유격 명사로 써볼게. The poems였습니다. 그지? 그럼 얘를 관계대명사,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 it's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얘가 대신하고 있는 건 it's입니다. It's meaning I don't understand. 그럼 다시 적어보면 it's meaning이잖아. 그럼 여러분 it's meaning이 원래 문장에서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여서 I don't understand 뒤에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야? 자, 관계대명사절을 어떻게 만들어?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겹치는 명사를 찾아. 그리고 그 명사를 뭐로 잡아? 선행사로 잡고. 두 번째, 내가 종속절로 쓸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whose로 바뀌겠지.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 원래 얘는 자리가 어디였어? I don't understand 뒤에 있었잖아. 근데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돼? 절에면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 whose만 이동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동한 거야? 같이 결합돼 있던 명사인 meaning도 이동한 거지.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its meaning이 각각의 별개로서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누가 하나의 목적어였어? its meaning이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별개의 두 개의 성분이 아니라 하나의 성분이었지. 그럼 이동할 때도 어떻게 이동해? 같이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소유격 대명사가 주어의 일부였어. 그럼 어순 변경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his word I don't understand야. 그의 말을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럼 his가 뭐로 바뀌어? whose로 바뀌겠지. 그럼 사실 word는 그대로 있을 거고 어순의 변경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더 헷갈립니다. 그냥 뒤에 처리 완전해 보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뭘 대신한다?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한다야. 근데 소유격 대명사는 단독으로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항상 결합되는 명사가 있을 거다고. 그에 따라서 어순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라는 거 지금 쌤이랑 같이 본 거였고요. 자, 그 다음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관계대명사는 더 명사 of which나 of which 더 명사. 자, 예문으로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This is the poem, the meaning of which. 자, 지금 보면은 the meaning of which I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을? 그 시의 의미를. 이 되겠지 결국엔.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전치사랑 누구를 썼어? 위치를 썼지. 근데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기한 게 뭐야? 선행사가 뭐일 경우? 사물인 경우로 그냥 국한시켜 버린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다?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된다야 안 된다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이었으니까 꼭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의 수일치. 자, 이거 뭔 소리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book이고 the book에 대한 수식을 which they wrote were important.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동사가 여기 있는데 얘가 were이라는 복수형 비동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누구한테 맞춰봐야 돼? 수식어를 걷어내고 봐야 되겠지. 주절의 동사니까. 그러니까 너 북에 일치시켜서 단수로 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기 그래머 파트에서 쌤이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먼저 둘 중에 더 간단한 거부터 볼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어떻게 돼? 생략 가능하지. 조건이 안 달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생략이 된 경우가 더 많아. 너네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생략이 안 된 경우보다 생략이 된 경우가 더 많은데 여러분 목관대가 생략이 되면 어떤 형태를 띠게 돼? 자, 예를 들어 선행사가 주어라고 해볼게. 그지? 그리고 이 주어를 수식하는 뭐가 있었어? 목관대가 있었어. 주어, 동사, 이하가 있겠지. 그럼 얘를 문장의 역할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품사로 바꿔보면 주어니까 명사일 거고 얘도 주어니까 명사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동사니까 당연히 동사일 거고 관계대명절이 끝났어. 그럼 여기 또 뭐 나와? 주절에 동사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 거야? 명명동동의 어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서 어색하다 틀렸다라기보다는 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이러한 구조를 띌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그냥 보고서 어색하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랑 은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목관대의 생략이고 자, 그 다음에 저 whose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자, 얘도 당연한 얘기거든. whose 뒤에는, 자, 체크해볼게. 관사가 없는 명사가 온다. 관사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하나 물어보자. 관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사 뭐 있지? 어랑 더 있지. 어랑 더. 자, 그럼 어랑 더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이 둘을 우리가 흔히 관사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어는 혹시 이름이 뭔지 알아? 얘도 문법이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는 우리가 부정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더는 뭐라고 얘기할까? 정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관사.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름을 알고 있어서 나쁠 건 하나 없다라는 거지. 이때 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지? 긍정의 반대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이고, 정이라는 건 얘의 반대겠지. 당연히 정해져 있다의 정입니다. 그럼 어는 언제 붙이냐면 내가 언급할 명사가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필요해. 근데 이 펜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재용이의 펜이어도 되고 하성이의 펜이어도 되고 서영이의 펜이어도 됩니다. 그냥 펜이 필요해. 대상이 안 정해져 있어. 자, 그럼 정관사는 I need the pen. 나 그 펜이 필요해. 근데 하성이가 하성이 펜 줬어. 아니, 그 펜이 아니라 난 그 펜이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명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관사가 어디에서 많이 쓰여? 거기서 쓰이지. 모의고사에서 순서배열의 단서로도 쓰입니다. 그 명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서 언급된 적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그 실험의 결과는 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그 실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 정해져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 둘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사용될 수가 있다야 없다야? 없답니다. 우리 아까 근데 얘기했지. 얘들아, 소유격 대명사라는 관계대명사라는 건 애초에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하잖아. 아까 재용이가 얘기했던,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 it's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it's wings라는 명사가 있었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그것의 날개인데 여기에서 it's가 whose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럼 뒤에는 누구만 남아있어? wings만 남아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사이에 어나 더가 올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근데 이게 지금 당연한 얘기라는 걸 쌤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그것의 날개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날개의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날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해 볼게. 내가 수빈이의 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빈이의 펜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이미 수빈이라는 그 펜의 주인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순간 그 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지. 그럼 반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덜을 붙이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앞에서 수빈이의라는 소유격 명사가 그 펜의 대상을 한정해버렸잖아. 수빈이의 더 펜이라고 언급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더랑 어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쓸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 말이랑 똑같아. 소유격 명사 뒤에 더랑 결합이 안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지.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였고, 그 다음 whose 뒤에 문장 성분은 완전하다보다는 뭐로 바꿔? 완전해 보인다지. 사실상 누가 빠진 거야? 소유격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암기하는 순간 또 혼동이 생기지. 관계 대명사처럼 완전한 절도 있는 거야? 라는. 자, 그 다음 whose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일 때 모두 사용 가능하다인데 of which는 누구일 때만 가능하다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였지. 위치를 썼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였고요. 자, 관계대명사 대시란 무엇이다? 자, 요거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어, 쌤이. 여기서 볼 거 먼저 잠깐 보자.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 뒤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 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쌤이 조건을 거는 거야. 얘를 올바르게 고쳐. 근데 that을 써야 되고, 그지? 관계 부사로 바꿔도 안 돼. 무조건 that을 써야 돼.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올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겁나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 근데 that은 그대로 써야 되고 관계 부사로 바꿔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고칠까? 지금 가장 정석적인 답은 여기서 얘기해줬지. 대 대신에 선행사가 더 웨이니까 누구로 고쳐? 위치로 바꾸래. 방금 얘기했잖아. 전치사랑 대세 결합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안 되니까 전치사랑 위치의 결합은 돼? 아,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쌤이 다른 방법으로 고쳐라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 위치만 바꾸면 되겠지. 순서만 바꾸면 돼. 관계대명사를 누구로 시작하는 건 동일하게 해. 대수로 시작하는 건 동일하게 해.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거야? 주어가 이끄는 절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인을 어디로 보내? 그치? 관계대명사 절의 맨 끝으로 보냅니다.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전치사와 대를 관계대명사 대를 같이 쓸 수 없다라는 말은 붙여서 쓸 수는 없지만 분리해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전치사의 위치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된다라고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알고 있니 혹시? 전치사의 위치가 앞으로 와도 되고 뒤로 가도 된다라고 넌 알고 있잖아. 혹은 지금 뭐 몰랐던 친구들은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근데 들어봤지 얘들아? 전치사 위치 옮겨도 된다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한 걸까?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쌤이 계속 궁금했거든. 왜 그게 가능한지. 혹시 이거 뭐 MBTI 그런 거 따져야 되나? N의 성향인가? 자, 쌤이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무슨 느낌이냐면 어법에 대해서 머리만 열고 들으면 돼. 계약했으니까 머리만 열고 듣기만 하면은 뭐 더 많이 생각할 건 없어. 자, 잘 봐. 정말 간단한 예문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 내가 예를 들어 재용이한테 말한 거야. 뭐라고? 야, 우리 만나자. Let's meet. 이거 완전한 절이 아니야. 동사고, us, 목적어고, meet, 목적격 보호고, 주어는 생략됐지. 왜? 명령문이니까. 그럼 이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마침표 찍어서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근데 얘는 이 문장에 누가 없어? 수식어가 없습니다. 내가 추가해볼게. 전치사 명사를 추가할 거야. 10시에 라는 말을 했어. 우리 10시에 만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전치사 명사는 누구를 수식하지? 그러니까 반대로 좀 더 쉽게 물어볼게. 문장 쌤이 구조 분석을 하라고 했어. 여러분 이 at and 위에 뭐라고 적을 거야? 알파벳으로? A, DM이라고 적겠지. ADM. 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뭐니까? 부사의 역할이니까. 자, 그럼 이때 이 at는 내가 물어보자. 없어도 되고 뒤에 붙여도 돼. 근데 얘 어디에 붙여도 돼? 여기에 붙여도 문장의 의미가 동일한 거 아니야? 대신에 얘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 콤마를 찍어줘야 되겠지. 10시에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거랑 우리 10시에 만나자라고 하는 거랑 의미의 차이가 있어 없어? 국어에도 없지. 어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을 할 때는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다야 자유롭지 않다야? 자유롭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생각해볼게. 얘가 선행사로 잡힌 거야. 얘가 위치로 바뀐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고정돼 있지. 얘 무조건 어디로 보내야 돼? 앞으로 보내야 돼.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그래서 위치는 앞으로 갔어. 누가 남아있어? 전치사가 남아있지. 근데 애초에 전치사 명사 구는 문장의 뒤에 쓰여도 되고 어디에 쓰여도 됐어? 앞에 쓰여도 됐지. 그럼 얘가 앞으로 가도 문제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뒤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 혹시 언어에는 감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니? 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문제를 감으로 풀어라. 이 감 말고. 그러니까 저 말이 풍기는 뉘앙스를 본인이 캐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 두 가지야. decline이랑 reduce. 보면은 둘 다 의미가 뭐야? 둘 다 감소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두 개의 단어 사이에는 둘 다 감소하다가 맞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 decline은 어떤 경우에 쓰고 reduce는 어떤 경우에 쓸까? 그러니까 이게 감이거든. 사전에 치면 의미가 어차피 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유의어로 나오고. 근데 쓰이는 경우가 달라. 어떤 경우냐면 decline은 보통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게 아니야. 수동의 어감을 띄워. reduce는 능동의 어감을 띄지.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할 때 decline을 써, reduce를 써?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declining을 쓰지 reducing이라고 안 합니다. 둘 다 감소하다, 줄어들다는 맞는데 declining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야, 너가 먹는 양을 줄여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reduce를 쓰지. reduce your intake라고 얘기하지 decline your intake라고 안 합니다. 둘 다 줄이다, 감소하다는 맞지만 둘 다 감소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감이라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이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재능의 영역이다 일 수도 있어. 재능. 그러니까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서영아 뭐 해야 돼?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많이 접해봐야지 여러분이 이건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어휘구나, 이런 경우에 쓰이는 어휘구나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재능이 없는데 노력도 안 하면은 그게 최악인 거고, 재능이 없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재능이 있는데 노력도 해? 그럼 더할 나위 없는 거지. 얘들아, 쌤이 얘기하는 재능이라는 게 난 재능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감이라는 거야. 본인이 다 있잖아. 뛰어난 영역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상대적으로 암기 과목을 잘해,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언어를 잘해.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직 못 찾은 거야.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얘기 왜 했냐? 자, 쌤이 문장 두 문장 적어줄게. 두 문장의 차이를 잘 봐. The dog in my backyard is noisy 라는 문장이랑 The dog is noisy in my backyar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먼저 이거부터 볼까?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봐. 이 둘은 뭐가 다르지? 사용된 단어와 단어의 개수는 다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 위치만 다르지. 누구의 위치만 달라? 그렇지, 전면구의 위치만 다릅니다. In my backyard가 지금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얘는 문장의 맨 뒤, 문 미에 붙어 있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답은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요. 같지 않습니다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 그 개인데 어떤 개야? 내 뒷마당에 있는 개는 어떻다? 시끄럽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개는 시끄럽다요. 어디에서? 내 뒷마당에서. 자, 그럼 상황이 다르겠지.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상황은 어떤 개냐면, 재용아, 내 뒷마당에 있는 개가 있거든? 그 개 정말 시끄러워. 그 개, 내가 시끄러운 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개에 대한 부연 설명은 누굴 갖다 쓴 거야? 내 뒷마당에 있는 이라는 말을 쓴 거지. 겁나 시끄러운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어느 개야? 내 뒷마당에 있는 개야.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경우야? 그 개는 시끄러워. 어디에서? 내 뒷마당에서. 원래 조용한 개인데 어디만 가면 시끄러워지는 거야? 내 뒷마당만 가면 시끄러운 거야. 그 개는 내 뒷마당에서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것도 쌤이 지금 애초에 표시 자체를 다르게 했지. 이 아래에 보이는 전면구는 누구에 대한 수식이야?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이야. 이럴 땐 우리가 뭐라고 써? ADM이라고 하고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지. 어디로 가도 돼? 여기로 가도 됩니다. 내 뒷마당에서 그 개는 시끄럽다. 의미 차이가 없지. 이런 경우엔 어때? my backyard가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절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위치는 앞으로 보내야 되겠지.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가도 돼. 왜? 원래 이 전치사 전치사 명사는 앞에 있어도 되는 애잖아. 가도 됩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 남아있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앞으로 가도 된다고. 근데 얘 잘 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근데 얘는 ADM이야, AM이야? AM이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AM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쌤이 이 문장을 왜 보여줬냐면
자, 얘도 관계대명사로 바꿔볼게. My backyard가 선행사로 잡힌 거야.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위치로 바꾸겠지. 쌤, 관계대명사절은 뭐로 시작해야 돼요? 관계대명사로 시작해야 돼요 라고 해서 얘를 빼낸 순간 누구랑 똑같아져 버려? 얘랑 똑같아져 버립니다. 근데 아까 이미 깔고 들어갔지. 이 두 문장의 의미는 같아 틀려? 틀립니다. 이 두 문장의 의미는 틀려. 근데 내가 이 위치든 인위치든을 밖으로 빼내는 순간 누구랑 똑같아져 버려? 아래 문장이랑 똑같아져 버려. 그 말인 즉슨 위에는 얘를 빼내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대명사절이 존재하냐면 The dog in which is noisy 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선행사는 the dog가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누가 따로 있을 거야? My backyard라는 선행사가 따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원래 원래 전치사 명사구가 ADMN이라 뭐로 쓰였기 때문에 AM으로 쓰였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요거 얘기하다가 전치사 이동이 자유롭다. 어느 경우에?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었을 거야? ADM의 역할이었겠지.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이니까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3번.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속적 용법이 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웃겨.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자, 뭐가 웃기냐면 지금 위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위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 주관되는 주어가 없으니까 수일치를 선행사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계속적 용법이 뭔지 얘기 안 해줘.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갑자기 그냥. 자, 그럼 여러분 계속적 용법이 뭐지? 쉽게 생각해서 누구를 사용하면 돼? 컴마를 사용하면 돼. 그럼 컴마를 사용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래? 그렇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지. 사실 이것도 이름 알 필요 없어. 근데 그냥 둘의 차이가 뭐야? 대상이 한정돼 있다랑 한정돼 있지 않다의 차이지. 그러니까 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가 한정돼 있지 않은 거야? 선행사의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은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앞에 있는 선행사가 하나의 뭐여야 돼? 명사여야 되지. 그냥 쓰면 컴마 없이 한정적으로 쓰면 하나의 명사로 한정돼 있는 거야. 근데 컴마를 써버렸어? 그럼 이 제한이 어떻게 돼버려? 풀려버려.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구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절 전체가 선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that과 what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없대? 없대. 컴마 뒤에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입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 말고 뭐도 돼? 접속사 돼도 되잖아. 접속사 돼도 되고. 그럼 what은 관계대명사 말고 뭐도 돼? 의문사도 돼. 그치? 그러니까 그냥 that과 what이 컴마 뒤에 쓰였다 틀렸다 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 관계대명사는 that과 what은 컴마 뒤에 못 쓴다. 근데 많이 놓쳐. 근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거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 쌤이 이번 주에 그 2학년 정발고 2학년 백신고 2학년 우리 데일리 테스트에 이걸 냈습니다. 오빠 문제로. 그지? 근데 한 20명 중에 한 5명 맞췄나 그래. 이걸 본 사람이, 찾아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네가 이거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서, 즉 지문에서 이걸 보잖아? 잘 안 보여.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얘인데 여기 옆에다가 적으면 되더라. 쌤이 앞으로 적는 내용들은 여기 옆에다가 적으시고요. 자, that vs what이지. 근데 이거는 단골이었어.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단골로 쓰이는 주제지. 근데 왜 아직도 나와? 아직도 헷갈리니까 나오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여러분이 보통 that이냐 what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뭐야? 선행사의 유무를 확인을 하겠지. 자, 선행사인데 이때 선행사라는 건 항상 명사니까 that이나 what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겠지. 선행사의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잘 봐. 쌤이 예문을 하나 적어줄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관계대명사절 어디야? 이렇게지. 근데 여기에 내가 물어본 거야. what이냐 대시냐를 물어본 거야. 이 자리에. 답은 what입니다. 선생님이 what이라고 적어놨잖아, 예문을. 해석하면 뭐야?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무엇을? 그녀가 이야기한 것을. what 앞에 뭐가 올 수도 있어?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야, 명사가 있네? 대시야. 명사가 없네? what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누구를 봐야 돼? 주절의 동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쌤이 적은 예문 같은 경우에는 told가 몇 형식 동사야? 4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상 명사가 2개가 나열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구조도 있지? 5형식도 명사가 2개가 나열될 수? 있지. 목적어 명사, 목적격 보호 명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지까지 확인을 해야지 1번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냥 명사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고 그 부분을 누구도 알고 있어? 선생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걸. 자, 그럼 이제 2번은 뭐가 돼야 돼? 2번. 내가 확인했어. 명사가 있긴 한데 얘 선행사는 아니야. 그냥 별개의 명사로서 쓰였어. 그럼 얘가 what이다라는 게 조금 더 확고해지잖아. 근데 이제 뭐를 따져야 돼? 뒤에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야 되겠지. 완전, 불완전 절. 자, 뒤에 보니까 she said가 주어 있고 동사 있어.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얘 불완전한 절이니까 원래는 얘가 완전한 절이면 대시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대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불완전하니까 접속사는 못 오고 누구를 써야 돼?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을 명확하게 검증을 하고 나서 2번으로 왔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혹시나 여러분이 2번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대 뒤에 what 뒤에 그냥 불완전절이야.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절이라는 건 대도 될 수 있고 what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관계대명사 대도 불완전할 거고 관계대명사 what도 불완전할 거니까. 그래서 2번부터 하기보다는 무조건 1번부터 확인하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에서 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하나 더 짚어준 거지 오늘.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경우 넘어갈 거고. 자, 이거 봐. 동격의 접속사 대신데 여기는 지금 설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추상명사라고 얘기를 했어. 추상명사.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that 이하가 누구를 꾸며줘? 이 추상명사를 꾸며줘. 해석상으로 수식해주는 형태가 돼. 근데 이 뒤에 절이 어떤 형태야?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과는 별개로 동격의 that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추상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the fact that he is honest. 자, he 주어죠. is 동사죠. honest 보어죠. 완전절입니다.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인데 뭐 하다는 사실이야?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이야. 그가 정직하다는 게 뭐야? 사실이야.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야. 근데 쌤이 보통 자주 쓰이는 선행사를 얘기를 해주자면 소문, 사실, 정보, 의견, 이런 애들이 보통 동격의 접속사 대세 선행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라고 얘는 걸 사실 선호하진 않아. 접속사라고 얘가 어법적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뒤에 절이 완전하니까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해석에 있어서 뭔가 수식하는 구조를 띠거든. 그래서 그냥 동격의 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격의 대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어법은 마무리할 겁니다. 자, 4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데 자, 1번 한번 보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쓰이는데 자, 틀린 문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This is the village
Which Jason lived when young? 아, 미안.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보면은 Jason lived가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지. lived는 살다잖아. 얘들아, 목적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절이야. 보면은 결국에는 완전절인데 누구를 썼다야? 위치를 썼다야.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가 틀렸다라고 하면 village니까 뭐라고 바꿀 거야? where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겠지. 근데 얘를 뭐로 바꿀 수도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절이 어때야 된대? 완전해야 된대. 그 이유는 뭘까? 근데 여기서 이유를 쌤 관계부사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관계부사는 부사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은 뒤에 절이 완전해야 돼. 왜? 왜 완전해야 돼? 원래 불완전해야 된다며. 여기서 전제 조건이 깔리지.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때의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질문이거든. 자, 잘 봐. 얘 관계대명사 절인데, 그지? 제이슨이 주어고 lived가 동사야. 원래는 여기 뭐가 있던 거야? In this village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서 this village가 선행사로 잡히면서 뭐로 바뀌었어? 위치로 바뀌었겠지.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로 가버렸어? 앞으로 빠져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뒤에 있어도 되고 어디로 가도 돼? 관계대명사랑 같이 이동해도 됩니다. 애초에 전명구, ADM으로 쓰인 전명구의 성질 때문에. 근데 봐봐. 위치로 바꿔서 앞으로 보냈어. 그럼 이 뒤에 누가 있어? 인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딱 봐도 어때? 불완전해 보여.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전치사를 어디로 보내? 앞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이 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였던 누구? 전치사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지. 그러면은 이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어떻게 보여야 돼? 완전해 보여야 됩니다. 야, 봐봐. 얘를 치웠는데도 얘가 불완전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명사가 2개가 빠졌다라는 얘기지. 그지? 사실 명사를 2개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시 돌아올게. 아까 질문이 뭐였어? 이때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 목적격이죠.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야. 왜?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누가 해?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다시 이 문장을 유일하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누구? in을 원래는 which Jason lived in이었는데 아 이거 불완전하네. in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치워버렸어. 그럼 나머지는 어때야 된다고? 완전해야 된다고. 이거 앞으로 치우니까 뒤가 완전해 보여? 그러니까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 관계부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얘를 치워버리면 완전하기 때문에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암기식으로 하다 보면. 자,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됐을 수 없다.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 전치사를? 박금자씨 혹시 보시면 연락하시고. 자,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전치사를 어디로 보내면? that을 쓰고 뒤로 보내면 쓸 수 있습니다. 안 돼. 돼. 또 되는 방법은 뭐야? for 관계대명사를 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3번. 전치사 뒤에는 whom 대신 who 쓰일 수 없다야. 무슨 얘기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누구만 된다? who만 된다. 이건 쌤이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찾아봤거든? 근데 이걸 이유를 설명해주는 순간 너네가 머리가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쌤이 이제 오늘 볼 어법인데 어법은 이렇게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얘기해줄게. 서영아 좀 차리고. 오늘 과제는 많지 않아. 어법 4페이지랑 독후감 3.0인데 우리 여러분이 푼 게 상권이었고 이게 중권입니다. 중권의 문제 1, 2번 푸는 거. 그러니까 무슨 과제가 없냐면 오늘은 독해 복습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예습 과제랑 어법도 쌤이 얘들아 보통 개념 나가면은 뒤에 문제풀이 과제 같이 내주잖아.
개념 부분 문제풀이 과제밖에 없어. 근데 무슨 과제가 같이 나가? 교재 확인 과제가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비된 부분, 독후감 3.0, 서술형, 고등영어 서술형 이거 다 미비된 부분 풀고 채점 완료하기 과제가 같이 나갈 거야. 근데 그게 이미 정상적으로 다 착실하게 이행해온 친구들은 그건 과제가 되지 않겠지. 이미 다 끝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과제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은 쌤이 그래서 딱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요일 올 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오라고. 화요일 올 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오라고. 이제 계약하고 많이 힘들 텐데 신체 리듬 돌려놓고 화요일 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야지 뭐가 가능해?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이야. 다다음 주부터.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면 쌤이 무슨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내신 대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체 리듬이나 어떤 뭐라 해야지?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내신 대비 시작할 때부터 맞춰야지라고 하면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내신 대비 시작할 때 한 1, 2주 날려먹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할 거냐? 쌤이 오늘 데일리를 약간 스포를 해줄 거야. 잘 봐. 근데 여러분이 그게 있어. 자, 이게 오늘 데일리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미리 얘기해 줄게. 순서 신경 쓰지 마. 여기 있으면 지금 GASOI라고 해놨다 해서 무조건 이 순서대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서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혼자서 순서랑 연관이 있겠지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져. 이게 1번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오늘 문제를 풀었는데 맞춘 사람들이 5개를 다 맞춘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야? 기억나지? 수업했잖아. 2가지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지. 2가지. 목표를 제시해주지. 소장농의 목표는 뭐다? 뭐 하는 게 목표야? 그렇지. 기하의 수준을 넘는 수학량을 매년 유지하는 게 목표다가 앞부분 파트였고, 뒷부분 파트는 뭐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하나의 큰 농지가 아니라 여러 작물을 기르는 여러 개의 농지로 분산해야 된다 했지.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문제를 5개를 맞춘 사람이 없다고. 그럼 왜일까?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은 알고 있거든? 주제도 쌤이랑 했으니까 알고 있어. 뭐가 안 돼?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문장별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봐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쌤이 instead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때 수업할 때. 대신에. 그러면서 어휘의 지진술도 얘기해줬지. 소장농의 목표는이랑 소장농의 주된 목적은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im, equal, goal이라고까지도 적었잖아. 대신에 소장농의 목표는 뭐 하는 거야? 확실하게 하는 것이야. 무엇을? To produce a yield. 수확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근데 어떤 수확량? Below the starvation level. 기하의 수준을 뭐 하느냐? 상회하느냐 아니라 아래에 존재하는 이지 지금. 기하 수준 아래에 있는. 어떻게? 매년. 이미 틀린 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끊는 거랑 정확한 해석이 됐다면 누가? 이 below가 아니라는 걸 봐야 돼. 그럼 below가 아니라 뭐야? 위로 넘어서잖아. 그럼 생각해보는 거지. A 가능하네? above였잖아 원래. 그럼 여기다 below 집어넣는 거지. above로 바꾸고. 얘들아 지금 봐봐. 쌤이 여기서 5개를 뚫었잖아. 한 단어 정도 빼고는 너네가 무조건 아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단어도 어떤 어휘야? 추측할 수 있는 어휘야 너네가. 미 다 스포해줄게. 야 그 전문장만 볼래? 그 전문장? 여기 있지.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보지 않을게. You will starve to death부터 볼게. 너는 어떻게 될 거야? 굶주려서 죽을 거야. 언제? 그 해인데 어떤 해? 수학이 실패한 그 한 해에 굶어 죽을 겁니다. 괜찮아?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수학이 실패한 그 해. Before 접속사지? 뭐 하기 전에? You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너 스스로를 축하하기에 더 끊어도 돼 얘들아. 내가 해석이 안 되면. 근데 쌤은 부사적 용법인 거 아니까 너 스스로를 축하하기 위해 look back 되돌아보기 전에 여기서 끄는 거지.
끊어서 가면은 해석이 어렵지가 않다고. 뭐에 대해서 축하를 해? On your median time averaged yield. 이거 너네가 그나마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추측이 가능하잖아. 미디라는 접두사는 언제 써? 중간이라는 의미로 쓸 때 쓰인 접두사잖아. mediate, 중재하다. medium, 중간의. 그지? 그럼 median이라는 건 지금 형용사잖아. 중간 정도의 시간 대비 수확량에 대해서 너 스스로를 축하하기 전에 굶어 죽을 거다. 근데 얘들아, 중간 정도의 수확량으로 축하를 해? 아까 위 앞부분 내용 뭐였지? 그치? 높은 평균 수확량을 가지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이유가 축하하기 전에도 굶어 죽을 거야. 9년 동안 성공하고 1년 동안 실패했으면 그 1년에 굶어 죽을 거라고, 축하하기 전에. 그 얘기지. 그럼 미디언이 맞아, 아니야? 아니지. 낮다가 돼야 돼, 높다가 돼야 돼? 높은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까지는 스포하지 않을게. 높은 혹은 대단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럼 보여야 돼. 대단한, 슬슬. 스포 안 하려고 했는데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문의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 너네가 지금 내용도 인지하고 있고 근데 못 찾아. 해석이 안 돼서, 구문 분석이 안 돼서. 그래서 쌤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냐면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해야 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쌤 참고로 이것도 얘기해 줄게. 우리 이번 내신 대비할 때 나 구조 분석 도식화 나 안 할 거야. 너네 시킬 거야. 내가 그 과제로 확인할 겁니다. 도식화가 좋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도식화를 해줬어. 도식화 비스무리하게 쌤이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해줬지. A, B 잡으면서 뭐 했어? 지문을 반으로 쪼갰을 때 뭐야? 필자의 주장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나눴잖아. 근데 봐봐, 너네 잘 알고 있지? 필자의 주장 뭐였어? 기하선을 넘는 수준을 매년 만들어야 된다. 그럼 필자의 주장이고 뭐 해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화였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 왜? 그것만 알고 있거든. 내가 도식화 해준 거를 통째로 외우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쌤이 이전에도 도식화를 했다가 안 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너네가 중간고사 때 도식화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잖아.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도식화를 하는 식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여러분이 국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이것만 알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식화 안 시킬 겁니다. 내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비슷한 방식으로 갈 거야. 문장에 대한 이해, 맥락에 대한 이해, A, B 잡을 거고 문제 해결 잡을 거고 똑같이 잡을 거야. 왜? 그게 너네가 정확히 잡혀 있으면 어휘 문제에 대한 파괴가 다 가능해. 그래서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지, 쌤이 미리 어휘 문제로. 자, 그럼 다시 이제 너네가 구조 분석이랑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문장 수빈아 쌤한테 의역해서 얘기해 줄래? 의미가 뭐야? 나는 사과를 먹었다지. 이거 구문석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직독직해 끊어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반대로 물어볼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 왜 구문석이랑 끊어서 해석 안 해도 의역이 그냥 바로 돼? 생각해봤니? 쌤 쉬워서요. 왜 쉬워 이게? 이게 쉬운 이유는 뭘까? 딱 하나지. 얘들아, 쌤이 좀 뭐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한 중학교 1학년 친구 데리고 오면은 이거 해석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지. 그지?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해서 사실 너네가 생각해봐. 이 단어의 이 의미의 뜻을 알잖아. 걔네가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말이니? 그건 아니거든? 근데 해석을 못합니다. 바로. 하성아, 뭐의 차이일까 그럼? 너네는 그냥 쉽게 하는데 걔는 못해. 무슨 차이지? 경험의 차이지, 경험. 너네는 이 문장을 많이 해석해본 경험이 있어 없어?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런 간단한 문장 구조 문장들을 엄청 많이 해석하지 않아?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치킨을 먹었다, 여기만 바꿔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해석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서영아, 첫 번째 문장 의역해서 쌤한테 얘기해 줄래? 아무나 첫 번째 문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너네가 이것처럼 보자마자 그냥 한 덩어리로 문장을 읽고서 쌤 이거 이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먼저 뭐 해보라고? 끊어서 직역하고 조합해서 의미를 맞춰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너는 이런 문장 많이 해석한 경험 아직 없잖아. 이건 많이 해본 경험 많지. 근데 이게 지금 되는 친구들은 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야. 근데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자꾸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영어가 발전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는 왜 안 하고서 언젠가 당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말이지. 안 될 거야 그것도. 이게 영어라는 게 너네 I iron apple을 200만 번 읽는다고 이 뜻을 알게 되는 건 아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구조와 의미를. 구조랑 의미를 알아야 돼. 끊어서 토장농의 주된 목적은 뭐 하는 게 아니다? 시간 평균 수확량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다. 뭐에 대해서? 연장된 기간, 확장된 기간에 대해서. 여기서 연장된 기간이라는 건 뭐야? 일정한 기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건 바로 해석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깔려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따라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경험의 차이라고. 그럼 그 경험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서 경험이 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이미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은 그 경험을 착실하게 잘 쌓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내신 때 기본으로 쌤이 무슨 과제를 깔 거냐면 모든 문장 구문 분석이랑 해석 과제를 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고서 안 해도 되겠다는 친구들은 은근슬쩍 빼줄 거야. 야, 이 사람한테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뭐가 더 필요하다야? 문장 간의 연결관계 파악 혹은 본인 스스로의 도식화, 정리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쌤이 겐톡으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한 일주 정도는 해야지 알겠지. 일주 정도 하고 쌤이 확실히 보고 이게 없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쌤이 그렇게 빼주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깔 거예요. 구문 분석이랑 해석 과제를. 그거에 대한 연습을 지금 우리가 6주째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까지 하면 6주죠. 구문 분석이랑 해석. 근데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얘는 됐다 싶은 사람들도 지금 우리 반에 한 2-3명 정도 있고 아직은 더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2-3명 정도 있고 그래서 내신 때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되고 야 이거 데일리 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단어, 데일리, 과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